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지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고 약 17만 명이 LA의 산불로부터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피 상황 속에서 유독 돋보이는 행동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돌발 행동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서 15년간 일해온 소방관 마이클 스콧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재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 LA 산불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재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LA 산불은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산불은 1월 7일 팰리세이즈 지역의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 산등성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기가 피어오르던 정도였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를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변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 산등성이의 작은 화재들과 합쳐지며 지금은 초대형 화재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울려 퍼지던 비상경보와 수많은 무전들로 인해 아비규환이었던 소방선의 상황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삼킨 면적은 4만 에이커, 약 162제곱킬로미터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넓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면적으로 치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건물만 2,300채 이상이며 사망자 수는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을 만큼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조건에서 산불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초기에는 약 2,000명의 소방관만 투입되었지만 이제는 9개 주에서 14,000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었습니다. 소방차 134대와 항공기 84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소화용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수압이 떨어지고 소화용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를 끌어와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있지만 해수는 염분으로 인해 장비를 손상시키고 토양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에서는 재소자 939명을 화재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수들이 감형 조건으로 일하며 하루 복역 일수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재소자 동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강풍이 몰아치는 불길과 싸우며 느끼는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노력이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길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교대 휴식을 위해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저와 동료들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소방서 앞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인타운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음식을 담은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서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고 밝은 미소로 외쳤습니다. 소방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잠시라도 드시면서 힘내세요. 음식이 담긴 상자에는 한국의 간편식인 김밥과 컵밥, 그리고 국물이 있는 라면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과 싸우느라 온몸이 지친 우리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LA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다른 주나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대피령으로 인해 도로는 짐을 실은 차량들로 북적였고 대피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떠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이곳에 남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도시는 우리의 집이고 여기엔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어요. 지금 떠나버리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잃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떠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도시가 단순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에요. 서로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와 동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음식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파트너 에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불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산불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LA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재 진압을 마치고 대피소 근처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는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먹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고 힘냅시다. 푸드트럭의 사장들은 제각기 음식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메뉴는 컵밥과 라면이었습니다. 컵밥은 한국식 비빔밥을 간편하게 변형한 음식으로 밥 위에 다양한 토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컵밥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보네요.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던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특히 라면은 뜨거운 국물이 있어 추위에 떨고 있던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강풍과 일교차로 인해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 따뜻한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뱃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담요와 마스크, 그리고 핫팩이라는 소형 발열 도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대피소에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산불로 인한 유독가스와 먼지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용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한인타운의 준비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료들과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한인 식당에 들렀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매장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에서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소방관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대접은 처음이에요. 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일이 얼마나 고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대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무료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장의 매니저들이 대량의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소방관들의 지휘 텐트로 배달까지 해주며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매장 매니저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받아드는 동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매장에서 준비한 샌드위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와 함께 음료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음식은 불길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에게도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화재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한국인들의 연대와 결속력, 그리고 재난을 해결하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발발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소방차를 타고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서는 한인 남성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행동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 중 한 남성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종종 산불 진압을 위한 대민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배운 대로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잡아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군복무 시절 배운 산불 진압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 있던 화재 진압 장비를 총동원해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직접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화기, 삽, 호스를 이용해 불씨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비는 등에 지고 다니는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에는 호스와 펌프건이 연결되어 있었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분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구비해둔 등짐 펌프예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물건은 물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불씨를 진압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하며 펌프질로 불씨를 간단히 꺼버리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등짐 펌프로 불씨를 진압하고 뒤이어 따라오는 사람들은 삽을 이용하여 남은 불씨를 진화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불씨의 생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남성들이 체계적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와중 한인 여성들이 근처 수원지에서 물을 조달해 등짐 펌프 물통에 물을 보충해주기 위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등짐 펌프에 한인 여성들이 물을 보충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물이 없으면 불을 끌 수 없잖아요. 한 여성이 말하며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민간인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보여주는 단결과 헌신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산불을 피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대비를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LA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기네. 저 등짐 펌프 탐나는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을 위해 산불을 얼른 꺼버리자.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음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단결력과 헌신은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산불이 확산된 지역에서 또 다른 긴급 진화 작업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운은 불길을 멈추지 않게 했고 우리는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팀장인 그레고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LA 소방국에서만 3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누구보다도 LA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레고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본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들 놀랍지 않았어? 예,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은 남아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레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마 잘 모를 거야. 1992년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땐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 그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92 LA에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결국엔 크나큰 폭동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동은 단순히 시위로 끝나지 않았어.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한인타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였지. 한인타운은 폭동의 중심지로 변했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 소방관으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슬픔과 절망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인타운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지. 상점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특히 기억나는 건 한 할아버지가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우리의 꿈이 다 타버렸다고 울던 모습이야. 그레고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지. 그는 LA 폭동 이후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대하며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한인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모였고 상점과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게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레고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최근에 목격했던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대피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소방관들에게 물과 간식을 전달하며 자신의 터전을 위해 불길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도 남아서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레고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레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이 도시를 지키려는 그들의 헌신과 연대는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야. 그날 밤 저는 그레고리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자신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LA 산불은 여전히 도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과 연대는 불길 속에서도 제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내피소와 소방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터전과 이웃을 지키려는 진심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 푸드트럭에서 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음식은 컵밥이었습니다. 간편하게 만들어진 이 작은 한 끼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타국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이뤄낸 정성과 성과가 발현된 음식이라는 생각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 제 옆자리에 앉은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길 속에서 싸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우리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92년 LA 폭동 때 이곳에 계셨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폭동으로 인해 제 가게는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레고리가 LA 폭동 때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한인타운에 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몰려와 약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불길이 제 가게를 집어삼켰죠. 저는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떠났다면 한인타운도 사라졌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길이 크든 작든 우리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이번 산불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윽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묵묵히 한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산불을 헤쳐나가겠다. 이 도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의 연대 속에서 피어오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민들을 보호하자.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불씨는 그 어떤 불길도 꺼뜨릴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강풍 소식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함을 등에 지고 하마와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